앞으로 브릭스가 됐던 달러를 견제하고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화폐가 뭐냐? 자, 터키 리러와 급락에 그랜드 바자르가 통화 피난처로 부상을 했다. 비트코인 결제 등장, 달러 환전이 급증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테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도 받아요, 테더도 받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21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터키에서 이 두 가지 자산의 거래량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 뭘까? 이 두 가지 자산. 비트코인과 테더. 자, 비트코인과 테더가 거래량이 왜 급등을 했죠? 터키에서 리라와 가치가 막 흔들려. 계속 가치가 빠지니까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면 해장국을 한 그릇에 10,000원이었는데 그게 막 2만 원으로 올라가 버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사야겠는데 그게 부동산이 돼도 부동산이 뭐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 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되거나 아니면 테더가 되거나 달러 패깅돼. 그러면서 터키에 우리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케바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1년 전에. 그래서 막 20% 30% 더 비싸게 주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습니다. 터키에서 케바 프리미엄. 근데 지금 터키 리라화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으면서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는 달러를 바꿔주지 않겠죠. 왜? 달러가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막 다 달러 바꿔달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외환보유고량의 달러가 너무 급속도로 빠지면서 당장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터키 국민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공식 환율이 있죠. 얼마 이렇게 바꿔주세요 공식 환율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식 환율이 아니라 이제 암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환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프리미엄을 주고 지불을 해.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달러도 바꾸고 비트코인도 바꾸고 테더도 바꾸고 지금 리라화를 다른 통화로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결제매 뭐며 이런 것들을 막아놓는 거죠. 왜? 외환이 반출되니까. 누가 살고 싶겠어, 터키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코인 이슈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라 그럴까, 거시적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터키나 스리랑카나 이런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던 중에 비트코인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작년에 스리랑카가 무너졌을 때 올해 스리랑카 같은 국가가 몇 개 정도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레바논도 화폐 가치의 90% 가까이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급증하고 테더 거래량이 급증을 해. 최소 스리랑카 같은 파산하는 국가가 우리가 이름을 막 들어보지 못한 국가 30개? 30개는 어디서 나왔지? 최소 못해도 5개에서 10개 안에 나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연도도 스리랑카 같이 이렇게 파산하는 국가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또 하나가 터키이기도 하고. 자, 그럼 터키만 이럴까? 아니죠. 자, 외화 텅텅 아르헨티나 중국과 6조 원 통화 스와프 확정. 외화 부족의 달러 사랑 유난한 우리 아르헨티나 비공식 환율이 2일간 5% 급등. 비공식 환율은 뭐냐면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입니다. 자, 이번에 아르헨티나 막 가치가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하고 1년 인플레이션 급등한 거 표를 봤더니 102%. IMF 아르헨티나에 450억 달러 빌려주는 대신 암호화폐 쓰면 안 된다는 조건 걸었다던데 그럴 수밖에 없죠. 빠져나가니까. 너네 달러 갖고 달러 써. 그거 비트코인을 빼지 말고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달러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잡아먹고 있죠. 당연히 IMF는 싫어하지. 좋아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은 아르헨티나 취임을 3개월 전에 취임을 했어요. 이름이 이제 안토니오 아라크레라고 여기 이제 대통령실의 경제 수석입니다. 이분이 취임한 지 3개월 됐는데 3개월 만에 잘렸어. 사임했어. 아르헨티나 환율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하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었죠. 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소고기 값도 막 미친 듯이 차라리 그냥 소고기가 더 나을 정도로. 자, 그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아르헨티나 자기네 화폐를 쓰질 않아. 뭐를 쓸까? 내가 부동산을 사던가 아니면 은행 거래를 하던가 내가 저축을 해. 그럼 뭘로 해요? 달러로 합니다. 어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달러,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 보유고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미 이번 연도 3월 1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51억 3천만 달러다.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연도 1월달 너무 힘든 거야,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6조 원 가량의 통화 스와프를 확정했죠. 자, 이게 뭐가 좋을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6조 원 통화 스와프를 확정했다는 거는 6조 원을 그만큼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너네 힘들어? 우리가 6조 원 가까이 이완화 찍어줄게.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달러는 망했다, 달러는 없어질 거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달러 가치에 흔들릴 수 있는 큰 이벤트이긴 합니다. 자, 오늘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아르헨티나가 그 중국한테 수입을 하는데 연간 무역 규모가 한 8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아르헨티나가 중국에 대한 수입을 하는 국가 중에 두 번째라 그래요. 최대 교역국으로.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중국한테 수입도 하고 뭐 수출도 하고 이 무역 규모가 역대 뭐 거의 한 두 번째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를 많이 사용하겠죠. 중국과의 교류 때, 무역 거래 때. 근데 중국이 위안화를 6조 원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준대. 수합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준대. 그럼 기존의 달러를 어떻게 해요? 10조 원 가까이 1년에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썼는데 그걸 아낄 수 있겠죠.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외환 보유고량의 달러는 지키고 위안화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가져가는 거고 미국도 가져가는 겁니다. 달러를 덜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중국이 좀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겠죠. 왜? 위안화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사용처가 늘어나면 위안화의 가치나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달러를 아낄 수 있게끔 요런 걸 노린 겁니다. 중국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도 힘들고 그리고 뭐 또 우리 터키도 힘들고 레바논도 힘들고 스리랑카 이미 무너졌고 그냥 전 세계 각 국가들이 지금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외환보유고량의 달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지금 뭐 어떤 얘기들 나와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서로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무역할 때 쓰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브릭스 막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코인 이슈가 이것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야.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스텔라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 리플도 있고 스텔라도 있고 두 개 다 있죠. 자, 그러면 리플, 스텔라, 뭐 알고랜드, 뭐 신핀 네트워크 얘네들이 하는 일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국가에서 국가, 기업에서 기업, 기업 대 개인, 개인 대 개인 송금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송금망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리플이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왜? 어떠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플이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뭘까? 지금 우리가 블록 경제화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또 누구랑 친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서로 막 친하게 지내? 알았어,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랑 유럽 친하게 지내? 알았어, 너네끼리 친하게 지내고. 블록 경제화로 블록 나눠지게 되면은 다양한 화폐들. 그게 무조건 뭐 위안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만 무조건 뭐 달러를 제끼고 달러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위안화도 쓰이고 브라질 헤아라도 쓰이고 페소화도 쓰이고 다양한 화폐들.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중국만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네나라 화폐를 어떻게 해요? 통화 바스켓 안에 넣기 위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국가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화폐들, 그리고 그 화폐들을 전송할 수 있는, 송금할 수 있는 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스위프트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뭐 브릭스 해가지고 새로운 뭐 송금망을 한다. 이러한 망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송금망과 새로운 화폐들이 향후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 블록 경제화에 진입을 이미 했고, 요게 계속해서 다져나가게 되면은 다양한 송금망, 다양한 화폐들이 주목받게 될 거다. 그러면 다양한 화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위안화만 알고 있어. 달러가 무너진대, 위안화 때문에. 위안화만 보고 있어. 투원님 맞죠? 스테이블 코인. 자, 지금 브릭스가 공통 통화를 뭐 만든다고 합니다. 브릭스가 이미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10몇 년이 넘었어요. 근데 브릭스의 점유율이며 뭐며 통화가 나온 거면 뭐며 하는 게 없어. 근데 브릭스가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존재해. 왜 그럴까? 브릭스라 해가지고 마지막에 S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막 그 얘기들을 막 나오고 하죠. 브릭스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네 나라들이 뭐 원자재라던가 자원이 너무 많은 애들이야. 그러면 나중에 뭐 전기차를 만들던 아니면 뭐 다양한 제품들, 상품들을 만들 때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갑이야. 그럼 공통 통화 만들어서 너네 이거 거래할 때는 이걸로만 쓰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자, 근데 브릭스의 공통 통화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존재해. 왜 그럴까? 그 공통 통화가 실물 화폐, 종이 화폐가 아니라 무슨 화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코인이슈가 2년 전에 스테이블 코인 CBDC 얘기 나올 때 뭐라 그랬죠? 남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은 없어질 겁니다. 왜? CBDC 나오면 의미가 없대. 그리고 CBDC 나오면 비트코인 없어진대. 그때 뭐라 그랬죠?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경제 무슨 뭐 전문가래, 박사래. 이름만 들어도 알아. 그분이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없어진대. CBDC 나오면 비트코인도 없어진대. 스테이블 코인은 CBDC의 보조 역할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역할을 하는 통화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블록 경제화에 들어서면서 브릭스가 공통 통화를 만들고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서로 같이 공통 통화를 만들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종이 화폐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스테이블 코인. 왜? 속도 뒤집어집니다. 빠릅니다. 비용 너무 싸. 수수료가 거의 없어. 실물 시장과 연계성 너무나도 편리해. 이렇게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 쓰인다? 쓰일 수 없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브릭스가 됐던 달러를 어떻게 해요? 견제하고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통화, 화폐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조금 들어가면은 뭐 CBDC가 될 수 있겠죠. 물론 CBDC는 각국의 국가들이 이제 하나씩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CBDC 제외하고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이번 연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여기는 뭐 루블화 기반이 된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엔화 기반이 된 스테이블 코인,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국가에서 국가, 기업에서 기업 연결을 시켜주는 기업이 각광받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송금망.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심핀 네트워크 이런 애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막 리플이 그냥 한국에서는 뭐 유튜버 분들이면 뭐면 다 좋다고 막 다루고 일루미나티가 어땠고 막 불사조가 이랬고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풀어서 리플을 만들었고 말 같지도 않은 분석들로 했었죠. 그렇게 하면 투자가 망합니다. 리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블록 경제가 들어서고 국가끼리 이렇게 다양한 화폐며 송금망들이 들어서면 우리가 누가 해서 뭐 일루미나티 때문에 리플이 올랐고 SEC 소송 이길 것 같아서 리플의 가격이 올랐고 리플의 사용도와 쓰임새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블록 경제에 들어서면서 없어지는 기업들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게 리플이 될 수도 있지. 왜? 리플이 하는 역할을 다른 기업이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딱 터졌을 때 그 러시아 코인 뭐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웨이브
웨이브가 오를 게 아니라 원래는 리플이 올랐어야 맞습니다. 왜? 러시아 국민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들 달러 수합하거나 다른 국경을 넘어서 송금을 하는 이런 기업들 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SEC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걸쳐 있으면서 오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리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보시게 될 거냐면, 아, 진짜 리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리플을 투자하고 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블록 경제에 들어서면 이런 기업들, 이런 주식들, 이런 코인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도 커져. 가치와 가격과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커져. 뭘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금 전 세계 1등, 2등 USDT, USDC 얘네 준비금 뭘로 구성해요? 얘네 준비금? 미국 국채, 달러로 구성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의 몸뚱이가 아니지. 몸뚱아리가 커진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도 가치가 높아진다.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제일 뭘 많이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밖에. 코인을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리플을 사던가 비트코인을 사던가 남들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유동성이 그만큼 우리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브릭스가 됐던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됐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확장이 되고 사용처가 늘어나고 쓰임새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뭐다? 달러와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격을 올려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올해 이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결제하는 수단으로만 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알고 봤더니 디지털 금이래. 저장 가치 수단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자산으로서도 매력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있었어요? 해지 수단.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비트코인이 쓰여. 그러면 비트코인의 역할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재조명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블록 경제가 됐던 아니면 전세 경기 침체가 오던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우상향 될 수밖에 없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